밤이 깊어 혼자 남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에 가끔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나는 분명 몇 년 전에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조금 더 벌었고, 조금 더 안정됐고, 조금 더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때보다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불안하고, 더 자주 비교하고, 더 자주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더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 믿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 가질수록 행복은 한 발짝씩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묻고 싶어졌습니다. 행복은 정말 밖에 있는 걸까요? 처음에는 다들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벌면 괜찮아질 거라고, 통장에 돈이 쌓이면 마음도 같이 안정될 거라고. 그런데 이상합니다. 돈이 없을 때는 없어서 불안했는데 돈이 생기고 나면 이번엔 잃을까봐 불안합니다. 남이 더 벌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제까지 충분했던 내 것이 갑자기 초라해집니다. 처음엔 돈이 나를 자유롭게 해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돈의 기분을 살피고 있습니다.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지키느라 잠을 설칩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한 잔을 마시면 갈증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어집니다. 그 갈증의 정체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늘 누군가가 있습니다. 남의 차를 보면 내 차가 작아지고 남의 집을 보면 내 형편이 좁아집니다. 가진 것은 한눈에 비교됩니다. 숫자로 찍히고 사진으로 올라오고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부터 채웁니다. 보이는 것은 빠르고 확실하고 자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인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정직한지, 무너지는 순간에도 선을 지키는지, 그건 아무도 사진으로 찍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자꾸 뒤로 밀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언젠가로. 밖에서 나를 채우려는 마음은 돈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조용히 사람에게로 옮겨갑니다. 연락이 조금 늦습니다. 그뿐인데 마음이 먼저 계산을 시작합니다. 왜 답이 없지? 이제 나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나? 상대의 침묵은 짧았는데 내 불안은 길어집니다. 말투 하나에 흔들리고 답장 하나에 하루 기분이 바뀝니다. 우리는 그게 그 사람을 많이 좋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반응으로 내 존재를 확인하려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이 커질수록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요구가 됩니다. 상대는 한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에게 내 빈자리까지 책임지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돈도 비교도 사람도 원인이 다 밖에 있는 것 같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흔들리는 자리는 늘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내 안입니다. 누군가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분명 따뜻한 말인데 이상하게 그 안에서 가시부터 찼습니다. 괜찮아? 내가 안 괜찮아 보이나? 잘하고 있어? 아직 부족하다는 뜻인가? 위로를 들으면서도 무시당한 것 같고 걱정을 들으면서도 평가받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상대의 말은 사라지고 내 상처만 남습니다. 말이 날카로웠던 게 아닙니다. 내 안이 이미 날카로웠던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말도 듣는 이의 귀가 비뚤어져 있으면 조롱이 된다고.
같은 말도, 같은 돈도, 같은 사람도 내 안의 상태가 다시 번역합니다. 그러니 밖을 아무리 바꿔도 안이 그대로라면 결과도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무엇을 더 가질까가 아니라 무엇이 끝까지 내 곁에 남는가? 사람은 자꾸 가진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돈이 있으면 괜찮은 사람 같고 자리가 있으면 중요한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돈은 줄고 자리는 밀려나고 평판은 한순간에 뒤집힙니다. 내가 힘을 잃으면 어제까지 나를 찾던 사람도 조용히 멀어집니다. 그제야 알게 됩니다. 남이 준 인정은 남이 걷어가고 상황이 준 성공은 상황이 바뀌면 사라진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격은 운명의 장난에 좌우되지 않으며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고. 가진 것이 줄어도 그 사람의 품격은 남고 실패를 겪어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남습니다. 빼앗길 수 있는 것 위에 나를 세우면 나는 늘 흔들립니다. 빼앗길 수 없는 것 위에 설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을 자꾸 미룹니다. 이상하게도 가장 신중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좋은 일 앞에서도 먼저 묻습니다.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지금 웃었다가 나중에 실망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기쁨이 와도 다 누리지 못합니다. 손에 쥐고도 마음 한구석을 늘 비워둡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나쁜 일이 오늘의 기쁨을 먼저 가져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명랑함은 행복의 진짜 화폐이고 외적인 것들은 다 수표에 불과하다고. 돈도 성공도 인정도 언젠가 받을지 모를 약속일 뿐입니다. 하지만 명랑함은 지금 이 순간을 바로 기쁘게 합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저당 잡히는 게 아니라 지금 손에 든 순간을 끝까지 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행복입니다. 이쯤 되면 처음의 질문이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행복은 밖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늘 남들이 좋다는 길을 먼저 봅니다. 안정적인 길, 인정받는 길, 남들 다 가는 길, 그 길에 나를 우겨놓고 버팁니다. 버티는 게 어른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어떤 일은 아무리 해도 진이 빠지는데 어떤 일은 똑같이 힘든데도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벽까지 붙잡고 있고 끝나고 나면 또 하고 싶습니다. 그 차이가 말해줍니다. 하나는 나를 깎아내는 길이고 하나는 나를 꺼내는 길이라고. 남들은 지겨워하는 일을 내가 즐기고 있다면 그건 그냥 취향이 아니라 내 자질이 가만히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맞는 길은 나를 버티게 하지 않습니다. 빠져들게 합니다. 행복이 무엇을 가졌는가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은 늘 비교되고 줄어들고 빼앗기니까요. 하지만 행복이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밖에서 채우려던 그 모든 갈증은 어쩌면 안이 비어 있다는 신호였는지도 모릅니다. 더 많이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한 번쯤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밤도 혼자 남는 시간이 온다면 이번엔 이렇게 물어봐도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 위에 나를 세우고 있을까? 그리고 그것은 누가 가져가도 무너지지 않는 것일까? 지금까지 철학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